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부터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달러의 약세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달러의 약세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게 단지 화폐 쪽수가 많아져서 하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볼품 없어진 화폐라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이냐,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달러가 볼품없는 가치를 갖지는 않죠. 기축통화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닉인 거죠. 예를 들면 화폐 쪽수가 많아졌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지. 특정 선상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짐바브웨 달러 같은 경우도 돈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생수한 병에 1조 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경제, 정치적인 우려, 어떤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리스키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다. 그때 들어오는 달러의 약세. 이거는 좀 신경 써 봐야 되거든요. 이게 어제 포커스를 이쪽으로 살짝 맞추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라 내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알아는 두어야 될 사안이에요. 이게 경제 우려라고 하는 것은 GDP, 2분기 GDP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예상치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 예상치도 뭐 지네들 예상치지, 사실상 예상치 안에서의 세부 수치를 보면은 의외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 재확산도 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실시간 지표에서 나타나는 약세로 인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제롬 파월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정부양책이 언제 합의를 이룰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불투명하고, 쭉 나열해 보자면 이슈들을, GDP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하지만, 예상치보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아니 이게 세부 수치를 보면은 살벌한데, 그렇게 치부할 성장률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죠. 2분기 성장률이 30%대의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34.6%의 수치인데, 여기에는 물론 수출입 지표의 어떤 변화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 네. 서비스 소비가 43%대의 마이너스를 보였고, 투자와 관련돼서는 고정 투자, 거주용 투자, 주택 경기의 거주용 투자, 민간 투자 부문에 49%의 하락세가 보여졌고, 폭락이죠, 폭락. 반토막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래, 그 정도 있을 수 있어. 뭐 팬데믹 때문에 경제 봉쇄되고 집콕만 하고 있으니까 이 지출을 하지 않고 소비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거 예상해서 지수가 움직였던 거고, 우려는 다 선반영됐어. 오케이, 인정.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가 올 거라면서 물가의 변동, 물가 연동 지표와 관련된 것들에 어떠한 변화는 들어올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도 하락을 했고, PCE도, 개인 소비 지출도 하락세를 보였고, 여기에는 근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음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 근원 PC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고, 경제 성장세를 보자면은 이거는 이후에 들어오는 3분기 경제 성장세가 예상했던 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얘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동안은 3분기엔 괜찮아질 거다, 3분기 지표는 견조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거든. 이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망률, 확산 속도 등을 보면 그때보다 더 심한데, 지금 백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좀 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예상했던 것보다 못하다는 것만으로 데미지가 크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좋아지거나 2분기 수치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거의 뭐 재앙 수준인 거지. 이거에 대한 우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생각하지 마세요.
경기가 예상치가 어떨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거 지금 그렇게 호재성으로 생각할 이유 없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 봉쇄가 들어오고, 그거 소설 쓸 필요 없어요. 소설 쓸 필요 없다고. 자, 그러면 원론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에 대한 우려, 지금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 얼마 전에 시황과 방송에서도 풀어드렸잖아요. 100만 명에서 200만 명 갈 때, 200만에서 300만 갈 때, 300만에서 400만 갈 때,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 속도로 가면은 올 가을 후반기에는 일평균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이 속도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아유, 황당한 거지.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라는 거지. 우려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하고 있을 뿐이야.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거죠. 코로나를 걱정하지 않으면 특정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 그랬죠.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데 백신이 개발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야? 클로로킨 하나 먹으면 되는 거고, 구충제 하나 먹으면 되는 거고,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 먹으면 되는 건데, 코로나가 뭐가 그렇게 무섭겠냔 말이야. 근데 코로나가 무서우면 새롭게 개발되는 백신에 대한 기대치도 당연히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고. 코로나가 무섭지 않으면 백신이 개발된 것 말고 알 게 뭐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까요? 코로나가 무서운 거야? 안 무서운 거야? 존슨앤존스에서 그 원숭이 6마리한테 테스트한 결과가 사이언스지에도 실렸었는데, 이제 인체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한 번 투약한 것만으로도 영구적인 항체가 생성될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합니다.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뭐 화이자, 존슨앤존슨 다 정부 지원금이 막대하게 들어간 기업들이에요. 뭐가 됐든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대시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이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돼서는 전 세계 주요 기업만 150여 개, 그 외에 개발되고 있는 전체 총량으로 따지면 뭐 3, 400가가 넘어갈 정도야.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그 중에 하나는 진짜 제대로 된 게 성공하지는 않겠냐.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못해도 누구나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클로로킨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트윗질을 했다가 실수를 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그 결과 효과가 있어. 일말의 효과가 있는 거야. 그 정도 아직 다른 약에서 보여지고 있는 효과들이나 클로로킨이 갖고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근데 백신 회사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든. 그래서 저쪽 안에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아요. 지금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슈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이슈인지. 골 때린 상황이라고 이거. 아무튼 그건 잠깐 번외로 하고,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2분기 GDP가 그리고 연계될 수 있는 3분기 GDP와 기업의 연속 실적이라는 것에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 코로나에 대한 공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혁신적인 백신에 대한 소식이 튀어나왔잖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컸지. 반대로 백신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죠. S&P가 어저께 작살이 났다 튀어 올라온 이유가 그거에 기인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미 S&P나 우리 시장이나 움직여야 될 수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올 자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것의 일환이지만서도 아래를 다 찍지는 않았죠. 아래를 다 찍진 않았어. 분명히 S&P도 우리도 그렇고.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 규정된 진폭 안에서 그러한 이슈로 한번 들어갔다 올라왔을 뿐이에요. 내려간 속도가 가팔랐지. 어제 굳이 저렇게 가파르게 내려갈 이유가 없었어요. S&P가 저 시간대에. 그러니까 아예 좀 더 시간을 끌다가 후반부에 뻑하고 들어온 거면 진짜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봤을 텐데, 너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반발을 해야 된다고. 어제 저 자리는 안 낚일래 안 낚일 수가 없어요. 저 자리는
야간장에서도 우리 지수 내려온 동안 콜 무지하게 물타기를 했을 거라고. 안 낚일 수가 없는 자리거든 사실. 그 자리는 둔 튀어나오는 거지. 그럼 놔둬야 되는데 놔둘 수가 없지. 무서우니까. 저기서 매수 진입을 하겠다라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건데, 알고 있는 입장에서 뒤집어쳐 내려가는 S&P 30분 봉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요 봉, 이거 보고 손절 안 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아래값 진성으로 보러 들어가는구나.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고. 콜 물린 거 손절하지, 아래 물린 거 손절하지, 양방 양사대기 쳐맞았지. 저러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멘탈 나가는 거지. 그게 얘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나 S&P나 유럽 증시나 환율이나 외환시장이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어요 어제. 근데 저는 다분히 일시적으로 큰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왜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의도된 액션이거나 낚시라고 하기에는 그건 이제 천만 로또의 확률이야. 몇백만 불의 1의 확률이에요. 그렇게 의도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정교하게 움직인 것들이 아니거든. 낚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야. 그만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희석돼서 만들어진 흐름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또 혹은 거대 자금들끼리의 싸움이 너무나 타이트했거나 생각이 많기 때문에 보여준 번복이란 말이야. 저 4시간 동안의 흐름은 코로나에 대한 우려 이후에 백신에 대한 기대치, 우려가 컸던 만큼 백신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작용을 하고 튀어 올라온 거예요. 게다가 애플의 액면 분할과 관련된 소식은 여태껏 애플이 4번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 4번 액분하는 동안 액분 이후에 안 튀어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 어떤 경과를 보여서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하지. 야, 뭐 400달러짜리가 100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 뭐 계속 오르기 전벽이 다 달겨들겠구나. 뭐 장중에 미리 소식을 알고 있던 애들은 뭐 계속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 올라가니까 뭐 기술 관련 종목군들 다 메가 종목군들 매수 들어갔지. 어제는 그래서 미증시에서 기술주 반발 가지고 지수 잡아 끌어올린 흐름이었던 거예요. 장 끝나고 나서 미증시의 본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 외 거래에서도 6%대 상승을 했다고 애플이. 그거에 대한 효시로 지금 S&P 선물이 움직이는 거고. 선물 여기서 이러고 움직이면 이따 야간창 또 얘기 달라집니다. 가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되 우리는 지금 그 보기로 했던 것만 기다렸다가 보는 걸로 하면 돼요. 여튼 다시 1회 접종으로 코로나를 방어했다. 근데 아직까지는 원숭이들한테 테스트를 한 거고 왜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18세에서 55세 성인들한테 65세 이상의 고령층들한테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천억 달러 투여해 갖고 만든 백신이 결과치가 개밥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좋아도 좋다고 해야 되고 안 좋아도 좋게끔 만들어야지. 그거 뭐 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3상에 가서 작살난 한이 있어도 1상 이상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5천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뭔 개망신을 당하려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만만하고 후진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그뭐 베이비 로션만 만드는 회사, 클린앤클리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그 회사가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이 파이자나 이런 기업들이 물론 파이자는 6평짜리 꼬방에서 심장약 치료하다가 발기부전약으로 발전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제약회사로 발전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고 다.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약인데 어떤 뭐 신뢰는 갖지 않겠습니까? 큰 제약사라고 해서 야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켜봐야지.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대치가 좋게 작용하는 데는 부족함 없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러면 성장률, 코로나,
앞으로의 경제 전망 되게 암울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마침 제롬 파월도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을 해. 그래서 무서워, 공포야. 마침 봤더니 이거 무슨 뭐 주가도 버블이라고 하고 기술주가 이끈 시장이 왜곡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주가 지표보다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기술주들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30% 이상이 초과됐다고 하고 이거 숏 늘어나고 있고 환율 불안하고 야 이거 죽는구나 하고 배팅을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들에 대한 반전을 이끌 만한 이슈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한 거야. 그럴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긴가민가하죠. 그런 거 같은데? 나도 그래요. 그래, 그런 거 같은데? 뭐,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인 변동이 좀 컸구나. 그래봐야 어저께 몇 프로가 떨어졌길래 지수가 10%가 빠지기랬습니까? 5%가 빠지기랬습니까? 하다못해 3%가 빠지기랬습니까? 야간장에. 그냥 중간 변동이잖아.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랬어요? 끼케야? 이런 호황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반나절이거나 길어야 1박 2일. 그럼 나온 진폭의 흐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흐름일 거 아니에요. 저기서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뭐 의무값을 어떻게 해소를 하러 가느냐라는 구조만 대응하면 되겠지. 여전히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그렇게 뭐 좋게 볼 만한 것들은 없어요. 일각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좀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데 지난주에 인텔의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7나노 기반의 서버 CPU가 예상보다 늦게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직접 생산을 고집하다가 이 부분을 직접 생산을 고집하다가 너무나 낮은 수율 때문에 답이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냐? AMD는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TSMC에다가 파운드리 수탁을 해놨고, 그럼 뭐 인텔은 그에 머금가는 파운드리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말고 뭐가 있겠느냐?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어떤 전 세계 기업들보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반영이에요. 물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먼저 나갔어요. 조금 먼저 나갔어요. 좀 추이를 지켜봐도 될 거라고. 결코 그렇게 무시할 기업은 아니에요, 인텔이.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지금 어떤 호재로 포장할 수 있는 시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이 씨앗이 갑자기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원래 한 요즘에 2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은 그 논제를 가지고 이걸 갖고 한 편의 단편, 중편, 장편 소설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반나절이면 끝나버려요. 저는 이거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구나. 얘들 이 액션을 따라가려면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좀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져보시기 바래요. 이걸 이렇게 상상을 하고 이렇게 아구를 맞춘다? 물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안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금은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시세들은 당연히 오래 갈 수 없겠죠. 또 하나, 공상과 망상과 상상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 그 구분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격해. 그래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세를 잠시 놓칠 수 있을지언정 기대치라고 하는 것을 높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그로 인해서 볼 수 있는 짧은 것들만 테이크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금액들은 뭐 이머징을 뭐 이끌고 뭐 앞으로의 스와핑 구조도 뭐 우리나라는 뭐 경제가 좋고 뭐 아이 좀 소설 좀 그만 좀 진짜 그런 거는 하지 말자고. 정상적인 사람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 제대로 알면 좋은 말 안 나가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어떤 기대치들도 크고 우려도 크지만 그 안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변동을 크게 잡을 수 있는,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지만 급격한 변동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은 확대해서 갈 거 없이 보자. 주된 요점이고, 마침 그 타이밍에 어제 시선을 잠깐 돌려준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 돌리고 잠시 덜 집중을 하는 터에 호재가 나오는 타이밍까지 아무래도 충격을 좀 흡수시킬 수 있는 완충제는 될 수 있었던 걸로 봐요. 설마 이런 것들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없겠지?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알아요. 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대선을 연기하겠대.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보편적인 투표 도입으로 오류가 있는 투표가 될 테니 뒤로 좀 미루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렸는데, 약을 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게. 잠깐 저 얘기 나오고 저쪽으로 시선들이 많이 옮겨갔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어저께 하락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흐름은 조율되고 있었고, 들어왔어야 되는 시간적인 부분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 움직임의 수치도 낮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이건 트리거가 아니라고. GDP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수치들이 있었고, 하락의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좀 혼란스럽긴 하겠지. 근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얘기 나오고 나서 곧장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의원들도 어마어마하게 반박을 했으니까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럼 신경 쓸 이유가 없겠지. 또 뭐 그러고선 아웅다웅 하다가 보니까 장 후반부 들어가고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오후장 돼가지고 이슈들 나오고 호재성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빵빵 치고 위로 올라갔네? 그 뭐야 이게, 뭐 시나리오 쓰는 새끼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 누가 감독입니까? 각본하고 편집을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돌아가는 판 보면 참 웃겨요. 어제 나온 이야기는 전 머릿속에 싹 지워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서 경과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나오는 이야기들과 나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보다도 무언가 지금 어떠한 이슈에 선행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급들이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계속 준비되는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전보다는 왜곡도가 높지만 준비되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흐름들은 되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